네, 여러분 SK 하면은 어떤 거 떠오르세요? 통신사? 주유소? 아니면 페이커? 불 좀 꺼줄래? 네, 저는 근데 항상 주식을 얘기해 왔잖아요. 저는 반도체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오늘 소개할 기업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SK 하이닉스 현재 시총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전신은 SK가 아닌 현대전자입니다. 현대전자 조금 생소하시죠? 이 삼성전자나 LG전자는 친숙한데 현대전자라는 게 있었나 싶어요. 근데 이 현대도 과거에 전자 사업을 했었습니다. 1983년에 고 정주영 회장이 설립했던 반도체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1996년 12월 26일 기업 공개를 통해서 상장했고요. 당시 공모가 2만 원이었습니다. 그해 말에는 주가 23,000원으로 오름세로 시작을 했었죠. 혹시 걸면 걸리는 걸리버폰 아세요? 이게 바로 1997년에 현대전자가 만들었었던 핸드폰인데요. 당시 인기가 꽤나 좋아서 1997년 6월 6일 주가가 49,600원까지 오릅니다. 네, 이렇게 잘 나갔는데 우리 잘 알듯이 IMF가 터졌죠. 이때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벌리지 말고 각자가 잘하는 강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말이죠. 네, 바로 이때 현대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반도체 빅딜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정부가 주도한 반도체 빅딜 정책에 따라서 1999년 5월 20일 현대전자와 LG전자의 반도체 부문인 LG반도체가 합병합니다. 이 정부가 주도한 딜이라는 게 좀 독특한데 이 뒷배경으로는 당시 현대가 대북 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그 보상으로 LG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떼어줬다라는 얘기도 들었다 하네요. 네, 근데 세상이 참 만만치가 않죠. 요거 진행하면서 진짜 많이 배우는데 지금 이렇게 큰 기업들 뒤에 얼마나 숱한 위기와 실패가 있었는지 진짜 여실히 깨닫습니다. 하여간 현대전자는 LG반도체와 합병을 했지만 반도체 시장도 침체되고 글로벌 경쟁의 심한 압박으로 결론적으로 상당한 자금난에 시달렸었습니다. 당시 현대전자가 진 빚이 무려 10조였다고 해요. 결국 2001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현대그룹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현대라는 이름이 빠지면서 이름을 지금 우리가 아는 그 하이닉스로 변경을 하게 되고요. 채권단에 넘어간 뒤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이때 모든 사업을 다 접고 반도체 하나만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연일 안 좋은 소식만 전해지자 주가 장중 139원의 휴지 조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무너졌으면 오늘 이야기 다루지도 않았겠죠? 모든 사업을 접고 반도체에 초집중을 하게 되면서 2003년 회복해서 흑자 전환을 하는데요. 2005년에 다행히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됩니다. 이 워크아웃을 어떻게 이렇게 또 빨리 졸업을 했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꼽는데 그중에서 직원들의 오너의식을 꼽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이 하이닉스가 되기 전에 현대전자였을 때 회사 주식을 사라고 회사에서 대출 장려까지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엄청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하이닉스로 오면서 135원이 된 거예요. 135원이 휴지 조각이 되니까 갖고 있는 회사 직원들 어떻게 돼요? 환장합니다. 원래 17,500원이었던 주식이 135원이 돼. 어떻게? 이건 그때 사지 말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회사 직원들이 진짜 대단한 게 저 같으면 내 돈 내놔 하면서 난리 쳤을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작심을 하죠. 이 회사 내가 살려야겠다. 내 주식 내가 살려야겠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진짜 내 주식 살리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까 이 하이닉스를 살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확실히 하이닉스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직원들의 피땀 눈물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위기를 극복했지만 오르락 내리락 해야 그때 살 거리지. 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2007년 4분기부터는 7분기 연속 적자가 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맞으면서 그해 말 주가가 6,700원으로 내려갑니다. 2009년에 23,150원으로 주가가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대외 악재 속에서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2011년 2만원대 중후반에서 겨우 등락만 거듭합니다. 자, 그리고 2012년이 됩니다. 2012년에 하이닉스 기업사에 또 한 건의 빅딜이 터지게 되는데요. 바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네요. 이날 SK그룹이 하이닉스의 경영권을 인수하게 됩니다.
당시 SK텔레콤은 하이닉스 채권단과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하이닉스 주식 약 21%를 3조 4,267억 원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이후 SK텔레콤은 추가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서 2014년 8월에는 하이닉스 주식의 거의 50%가량을 보유하게 되죠. 사실 이걸 추진할 때 기업 안팎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다고 해요. SK그룹 내에서는 이 통신사가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는 게 과연 맞냐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거든요. 또 하이닉스는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었고 반도체 시장이 워낙에 불확실하니까 인수 성공한 게 결코 좋기만 하지는 않다라는 시선이었죠. 네, 하지만 당시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싶어하는 의욕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인수를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됩니다. SK텔레콤의 주가는 인수 발표 이후에는 급락을 했었는데 하지만 이내 안정성을 되찾게 되죠. SK가 인수한 후 SK하이닉스의 경영 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습니다. 하이닉스는 2021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2022년에도 1분기와 2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다운턴이 굉장히 심했죠. 4분기에는 10년 만에 영업 손실까지 기록하기 시작했고요. 이번 1분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투자 비용을 좀 줄이고 성장성 높은 시장에 집중해서 업황 악화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중입니다. 2021년 4월 14만 원대까지 올라선 주가는 2022년 12월 7만 8천 원대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도체 경기의 바닥 탈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 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10만 원으로 올라선 상황이죠. 네, 부단히 노력하는 명실상부 한국 대기업 SK하이닉스입니다. 국내 M&A 역사상 실패와 성공의 사례 모두 겪은 무구한 역사의 회사인데요. 앞으로도 어떤 도전으로 주가 움직여줄지 기대가 되는 회사인 건 틀림없겠죠. 한국 반도체 주축 SK하이닉스를 응원하겠습니다.